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화는 계속 있었어요. 조그만 저 상거래 이런 데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화라는 게 귀금속이 모자라게 되면은 활발하게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화 함량이 점점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거기 있는 귀금속 자꾸 빼내려고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넓게 펴서 두드려서 쓰고 뭐 이런 짓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동전에 그 톱니가 생긴 거라고. 요때 이제 톱니가 생겼대요, 동전에. 이게 잘라낸 거는 이제 폐기시키려고, 못 쓰게 하려고. 예. 근데 이때 이제 영국은행이 생길 때쯤 해가지고 영국에서 무슨 논쟁이 벌어지냐면은, 야, 어차피 돈이라는 거는 그 다 우리 국가가 보증하고 세금으로 우리가 받아주면 되는 거지. 국내에서는 그거 뭐 굳이 그 귀금속도 없는데 거기다 귀금속 넣지 말고 주화는 그냥 수거해가지고 20% 내지 25% 가볍게 다시 제작하자고 제안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때 조폐 국장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에요. 한 27년 했대요. 물리학자가 아이작 뉴턴 아시죠? 조폐 국장 27년 했대요. 그것도 그 사람의 고문이 존 로크예요. 많이 들어봤죠? 뭐 사회 계약서를 주장하는 런던의 유명한,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정부도 사기치는 거다. 우린 약속을 지켜야 된다. 반드시 금과 은을 더 은을 더 여줘야 된다. 금은 아니고 다 수거해가지고 다시 여차. 그랬는데 결과는 재앙이었대요. 왜냐하면 화폐가 다 씨가 말라가지고, 왜? 정부에서 그만큼 쳐주니까 화폐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돼요? 폭락하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 돈 못 구해서 날린 거죠. 그래서 경제는 안 좋았는데 결국 이제 이게 나중에 영국이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해외에서는 엄청난 신용을 얻어요. 이게 영국 화폐는 믿을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은 달러라는 거를, 미국의 국력을 믿고 다 달러는 지금 1,100원이야. 1,100원어치 주고 달러 지금 종이화폐 바꾸는 데 있어서 별로 믿음 안 주는 사람 없죠. 근데 당시는 이제 그런 사회는 아니잖아요. 영국이 뭐 아직 세계 대제국도 아니고, 영국하고 이렇게 화폐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하려면 영국 통화가 얼마쯤 될 거라는 걸 믿고 거래해야 되는데, 아직은 미국처럼 그런 신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귀금속이 섞여 있어야 딴 나라가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조금씩 사기치는데 영국은 사기를 안 치니까, 제대로 찍어주니까 영국이 신용을 얻는 거죠. 그게 또 영국을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뉴턴하고 존 로크가 엄청난 혼란은 좀 있었지만 다시 신대륙에서 은이 많이 유입되고 영국이 커지면서 이게 안정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영국이 화폐나 하여튼 뭐 실물 면에서 뭐 군사 강국도 됐지만, 그게 경제가 뒷받침을 해줘야 군사 강국이 되잖아요. 영국이 네덜란드로부터 주도권을 뺏고 세계 최초의 뭐 로마 제국 이후에 그 제국, 세계 대제국이 되는 데는 이 존 로크가 엄청 기여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신용을 지켰다. 그래서 존 로크가 정부가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는 주화의 가장자리를 깎는 행위나 다름없는 범죄 행위이다. 따라서 유일한 해결책은 통화를 수거해서 그전과 똑같은 가치로 정확히 찍는 거라고 존 로크가 주장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은행권은 어쨌든 정부의 지불 약속도 있었지만 금태환 보장이 있었던 거고, 영국이 이걸 잘 지켰던 거고, 1971년까지 미국도 어쨌든 금 1온스를 가져오면 35달러를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왔다가 이제 그 이후에 없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은행 제도가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은행을 통해서 이제 돈이 돌아가게 되면서 화폐 유통 속도가 엄청 빨라졌을 거 아니에요. 옛날엔 사람과 사람을 매개해 주는 건데 지금은 뭐 돈만 있으면 막 도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중앙은행이 출연해서 은행을 통해서 화폐를 공급해 주니까 버블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근대 유럽의 3대 버블이에요. 여러분들이 튤립 파동은 다 아시죠? 예.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존 로크나 뉴턴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 경험 때문이라고 해요. 예, 이렇게 버블이 일어나지 않냐? 돈을 멋대로 찍어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1601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스테르담 은행이 설립됐는데 1647년에 이제 튤립 버블이 일어나는 거죠. 배수로 보면 한 60배 올라가요. 3년 동안. 그랬다가 떨어질 때는 뭐 한 1년도 안 걸려서 다시 아무 가치가 없게. 이게 이제 잃고. 그다음에 1694년에 영국은행이 설립되죠. 동인도 회사를 모방한 회사가 마구 난립되다가 드디어 이게 이제 우리말로 남의 회사라고 그러는데 사우스시라는 컴퍼니가 생겨요. 이게 1720년에. 이게 남의 회사 버블이라고 또 유명합니다. 예. 이 뉴턴이 이때 주식해가지고 돈을 엄청 전 재산을 다 날려요. 뉴턴 주식 엄청 좋아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날리고 나서 내가 전체 운행을 다 맞췄는데 주식시장을 못 맞췄다. 전체 운행의 원리를 다 계산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있네. 요게 사우스시 컴퍼니 버블. 요거는 한 10배 정도. 이 사우스시 컴퍼니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냐면 아까 국왕이 발행한 공채 증서 있죠. 그걸 거의 다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모았대요. 사람들 투기 열풍이. 배수는 적지만 규모는 어마어마했다 그래요. 그럼 뭐 또 프랑스는 또 내가 영국의 질세라 따라했죠. 1716년에 존 노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그 아담 스미스하고도 뭐 잘 아는 사이라 그러는데 프랑스에 가서 이제 왕립은행을 만들고 이제 미시시피 회사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프랑스도 이제 미시시피는 이제 저 프랑스 식민지였죠. 예전에 그 루이지애나 있죠. 루이지애나는 프랑스 식민지죠. 루이의 땅이라는 얘기죠. 거기가 루이지애나가. 이게 이제 그 버블은 이거 미시시피 버블. 여기도 뭐 어마어마했다 그래요. 이런 버블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막 풀려서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일반 대중들도 그 돈을 접하게 되고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고 이런 게 되면서 이제 버블이 생겨나는 거죠. 이걸로 볼까요 먼저? 그래서 또 재밌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뭐 버블이 이제 그전 3년 전부터 한 5년간에 걸쳐서 그동안 일어났던 버블 한 몇 개죠? 9개를 비교했네요. 가장 센 게 보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이네요. 1번 60배 좀 넘네요. 비트코인 2014년에서 2018년에 만든 자료예요. 비트코인이 제일 세고 튤립이 2등, 미시시피 버블이 3등, 파란색 요거 하늘색. 그다음에 사우스시 버블 요게 4등. 그다음에 테크 버블. 요거 테크 버블은 저 2000년에 그 저 나스닥 버블 있죠. 예. 그게 요 밑에 그건 상대도 안 되네요. 뭐 예전에 이거에 비하면 비트코인도 어마어마한데요. 전 세계 최고인데 보니까 현재까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 뭐 이런 건데 어쨌거나 예?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거 들어보면 비트코인이 화폐예요, 아니에요? 가상화폐라고 그러잖아요. 이 제가 제 강의에 나오는 화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화폐는 계산단위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세금으로 받아요, 화폐예요. 화폐값이 이렇게 막 거래소가 있으면 화폐가 아니에요, 자산이지. 화폐 거래소라고 들어보셨어요? 가격이 뭐 하루에도 10,000불, 20,000불씩 변하는 게 어떻게 화폐예요? 화폐는 그 자체가 계산단인데, 예? 자기들끼리 그냥 좀 게임하는 거죠. 오히려 저 뭐 주식은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잖아요. 뭐 망할 수도 있지만, 뭐 부동산도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뭐 튤립은 튤립이라도 있잖아요. 아니 뭐 별 가치는 없죠. 비트코인은 화폐는 아니에요.
중국이 제가 보기엔 오히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정부가 좀 알면 빨리빨리 사람들이 그거 못하게 해야지 되지 않나? 제가 너무 공산 독재적인가? 라는 생각. 그 세금으로 받을 거 아니잖아요. 아니요. 예, 채굴 자체를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예, 거기서 자꾸 하니까 저 잔뜩 시골에다가 막 컴퓨터 막 수천 대를 막 설치해 놓고 뭐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그 컴퓨터를 돌리다 보면은 뭐가 하나 걸리나 봐요. 복제 불가능한 그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그게. 예. 그래서 예. 어쨌거나 화폐는 지금까지 제가 3시간 4시간을 말씀드렸잖아요. 뭔지 정부가 이렇게 도량형 정해준 게 화폐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게 유통을 되게 하려니까 거기다가 권리와 의무를 강제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가니까. 예. 그거 돈으로 환전했을 거예요. 한국 돈으로. 예. 아니 근데 자기들끼리 가상화폐로 뭐 개인들끼리 거래했다 그거는 뭐 말릴 수는 없죠. 근데 받는 사람이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또 누구한테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제가 이 생각나는데 예전에도 화폐는 아니지만 그 우리 상품권 지금도 있잖아요. 예전에 많이 돌던 게 구두 상품권 이런 거 많았죠. 근데 구두 상품권은 백화점 상품권은 이렇게 저 구두방 같은 데 가면 5% 할인해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품을 살 수 있지만 구두 상품권은 엄청 할인 당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발행한 사람이 맨날 세일하잖아요. 그리고 구두밖에 못 사고 뭐 금강제에 가면은 뭐 20만 원짜리 구두를 20만 원 판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 신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그 사실은 이게 원리상 다 통하는 얘기죠. 이게 영국은행도 이렇게 해서 신용을 지켜야지 화폐가 가치를 유지를 하는 거지. 어쨌거나 이렇게 자꾸 야 너 당백점 같은 사기를 자꾸 치면 화폐 가치가 유지되겠어요? 그 구두 회사랑 똑같지. 10만 원짜리를 발행했으면 구두를 항상 10만 원 이상으로 팔고 있어야 그게 10만 원에 유통이 되지. 자기 구두는 맨날 할인해가지고 50% 할인을 밥 먹듯이 하면 그걸 누가 그보다 더 밑으로 할인돼서 거래되는 거나 이 경제 원리는 다 마찬가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다시 버블로 돌아와서 당시 버블이 얼마나 이 얘기로 마칠게요. 예. 실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1854년에 이 맥케이라는 사람이 쓴 대중들의 기이한 망상들에 대한 기억들 이런 책을 보면 그 중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그 모든 회사들 중에 가장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것은 아니 사람들의 광기를 노골적으로 이용한 것은 이름 없는 모험가가 시작한 위대하긴 하지만 아직 아무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모험을 수행할 회사라는 긴 이름의 회사였다. 의 영리한 사람은 설립 취지서에 필요한 자본 50만 파운드 엄청난 돈이죠. 발행 주식 주당 100파운드짜리 5,000주 공탁금은 주당 2파운드로만 적었다. 공탁금을 내는 청약자들은 주당 1년에 100파운드씩 배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도 있었다. 엄청난 이익을 어떤 식으로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선 설명할 수 없지만 1개월 내에 세세하게 발표할 것이며 그때 나머지 대금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람은 이튿날 오전 9시에 콘힐이란 지역에 사무실을 열었다. 금방 군중이 사무실로 모여들었다. 오후 3시에 사무실 문을 닫았을 때 천주에 대한 청약이 있었고 공탁금도 일치되었다. 그러니까 5천주에 천주에 2파운드니까 2,000파운드 받았겠네요. 그는 이 정도의 모험에 만족할 줄 아는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날 밤 유럽 대륙을 향한 배에 몸을 실었다. 그 뒤로 그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것도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위대하긴 하지만 아직 아무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모험을 수행할 회사. 이 이름이 회사 이름이고 사업 계획은 내가 한 달 내에 낼게. 나한테 돈 갖고 와봐. 이 정도 광기에 예전에 우리 IT 버블 때도 이런 회사 많았어요. 별 사업 모델도 없는데 인터넷 세상 되면 우리가 수익 내서 줄게.
뭐 있었잖아요. 뭐 인터넷 전화한다는 뭐 새로운 기술 이런 거 뭐 5천 원짜리가 20만 원, 30만 원 가고 그러면 니들 뭔 수로 돈 벌 거야? 그러면 나중에 가르쳐 줄게. 기억 안 나세요? 예. 예. 그때나 뭐 200년 후나 뭐 사람들이 한번 뭐 튤립이나 뭐 이런 광기에 휩싸이면 이런 그냥 상식적인 얘기는 안 통하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도 뭐 제가 뭐 그거 화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봐야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더 큰 바보이라는 이론이라 그러죠. 나보다 더 뒤에 누가 사줄 사람이 있어. 다단계 폰지 그런 거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오른 다음에 비싼 가격에 금방 사줄 사람이 있다라는 믿음이지 사실 이게 뭐 실제로 이걸 뭐 몰라서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알면서도 이제 그 튤립이 아무 가치 없다는 거. 왜 영국, 미국이 금융업이 세졌는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금에 연동돼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오래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닌데 할 필요 없고 지금 보면 금에 전혀 연동되지 않고서도 달러가 세계에서 이렇게 다 통용되고 지금 달러를 우리가 1,100원 주고 사는 거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1달러를 그걸 사는데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거 무너지면 그건 이제 미국이 그걸 잘 갚아야 되겠죠. 그게 흔들리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국력이죠, 결국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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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요? 글쎄, 하여튼 뭐 유태인들이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아, 아. 하여튼 신용을 지킴으로써 세계 패권 국가가 됐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예. 또 이게 영국은행이라는 게 하여튼 뭐 콜럼부스의 달걀처럼 야 달걀 세워봐 그랬더니 딱 깨서 세웠지만 뭐 영국 국왕이랑 영국의 상인들이 이런 은행권을 발행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은행권을 다 들고 다니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이런 어디 갔죠? 이런 은행권을 자체적으로 이제 발행해서 국가의 보증을 얻어낸다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인 거죠. 동양 사회에서는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했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생각들인 거죠. 그리고 중국은 은수입만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이런 조짐이 나타나는데요. 중국에는 이제 그 유학자 관료들의 세계잖아요. 농업에 기반한 알았대요. 이렇게 하면 권력을 뺏길 거라고. 영국은 결국 상인들한테 권력을 많이 양보했잖아요. 뺏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뺏긴 거죠. 근데 중국은 그 왕권과 그 관료들의 권한이 다 어디서 나와요? 농토에서 나오는 거죠. 농업 사회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걸 해주면 중국도 굉장히 발달했대잖아요. 송나라 때부터 상업이. 근데 이렇게까지 해주면 화폐가 권력을 가져간다라는 거를 그 당시 중국의 그 똑똑한 관료들이 몰랐겠어요? 한국도 조선도 저는 마찬가지였어요. 왜 상이 왜 저 밑에 있어? 그거 이렇게 키워주면 그들이 권력자가 된다라는 걸 알고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죠.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제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이 대출과 돈에 대한 그 유교적 정서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걸 극복해야 이제
소봉이 되고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그 전통 사회의 생각이 있다고요. 아직도 한국 사람들한테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도 뭐 고시라 그러나 그런 거 봐서 출세해야 진짜 성공한 것 같고, 예, 뭐 상업으로 돈 벌고 이러면은 그거는 출세한 것 같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영국은 이렇게 제도로 벗어나잖아요. 영국에서 뭐 고시한다는 얘기 있어요? 없죠. 예. 물론 이제 귀족 사회가 이제 이 상업 부르주아 세계로 이제 사회로 바뀌긴 했지만 또 그 귀족이 또 다 까놓고 보면은 또 다 또 이 자본가가 되고 상인이 됐죠. 뭐 오늘 아무것도 없는 사람 중에 개천에 용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예. 다 이렇게 바뀐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 보면은 얘가 왜 오늘의 은행하고 관통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제 화폐 역사가 한 5,000년간 메소포타미아부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은행권을 쓰고 있는 이유는 요렇게까지 영국 은행의 기원이 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